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바로 7월 9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날이 대법원 판사 지명 마감일인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정한 시한입니다. 과연 누가 앤서니 케네디 판사의 은퇴로 공석이 될 대법원 판사의 자리를 메우게 될 것인가, 또 과연 그가 상원인준을 통과할 것인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사 지명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통 때보다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4대4 보수 진보의 구성인 대법원의 방향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정해지는 지명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과연 선거의 해에 지명을 유보한다는 전례가 있는데 그걸 다시 뒤집고 강행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1973년도부터 미국의 대대적인 논쟁을 가져온 이 낙태의 합법화, 이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49대 51의 비율로 되어 있는 상원이 이번 지명을 무난히 인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판사의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낙태라든가 오바마 케어, 동성애, 사형제도, 선거기금 지출 등 중차대한 문제들이 결정이 난다는 점인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법원 판사의 지명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 지명 작업에 제기된 특별한 중요한 논점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4명의 후보들을 직접 인터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이 4명과 각각 45분 정도씩 시간을 할애해서 만났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큰 공을 들인 셈입니다. 화이트하우스는 4명의 신원 밝히기를 거부했지만은 그러나 측근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아모르 사파르 판사입니다. 제6항소심 판사인데 인도계 미국 시민으로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2016년 앤토니 스칼리아 판사 별세 시에 대법원 판사 지명 후보 명단에 이미 올랐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브렛 카바나우 판사입니다. 화이트하우스에 근무했었고 케네디 대법원 판사의 서기를 역임했고 빌 클린턴 탄핵 조사 시에 켄스타 독립검사팀의 검사를 역임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에이미 코닌 버렛 판사입니다. 여성 판사인데 스칼리아 대법원 판사의 서기를 역임했고 종교적으로 보수주의자입니다. 소셜 이슈에서도 보수적인 인물인데 스라의 자녀가 7명이나 됩니다. 네 번째는 레이먼드 캐틀리치라는 판사인데 케네디 판사의 서기를 역임했고 보수주의 사회활동을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미시간 로스쿨 출신인데 유일하게 하버드와 예일 출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 화이트하우스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3명의 후보를 더 만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명 작업에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한 사람당 40여 분씩 할애를 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은 화이트하우스의 보좌관 일부는 아예 이 일의 전담팀으로 구성을 했고 화이트하우스의 리걸팀과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와의 파견대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사 지명이 그만큼 중차대한 이슈라는 것이 쉽게 증명이 됩니다. 이 여러 명의 후보자들 중에서도 유독 코니 버렛 판사에게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NN은 그녀가 지명될 것이다 라는 예견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우선 여성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성표가 항상 약점이었습니다. 또 그가 여성 대법관 지명을 여러 번 거론했었습니다. 또 젊은 40대 중반의 1급 아이의 어머니라는 것, 그의 낙태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종교인인데 트럼프의 지지 세력인 에반젤리컬 크리스천 그룹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이슈들, 낙태 문제라든가 동성애 문제, 신앙의 자유와 권리의 문제 등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명자의 이름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민주당 쪽에서는 이 버렛 판사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정도입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 민주당 원내 청문은 그녀가 낙태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재판을 제거하고 있다는 점을 공격을 했고, 그는 대법원 판사가 사회활동가, 즉 액티비스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일 그녀가 지명이 되면 낙태법과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해서 나설 것이라고 사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사 지명에 유독 낙태 문제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선거전 당시에 보수계 표를 끌기 위해서 자신이 당선이 되면은 1973년도에 있었던 낙태를 합법화한 소위 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트럼프는 2-3명의 보수계 판사를 지명할 것이라고 당시에 이미 운을 뗐었습니다. 이 낙태, abortion이라는 문제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논쟁의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여성의 권리가 먼저냐, 생명의 존엄성이 먼저냐 하는 문제지만은 오랜 논쟁이 진행이 되면서 그 세부 사항이 발전이 되어서 그 찬반의 논리가 웬만한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는 이 생명의 존엄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여성의 권리 이런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이슈가 되어 왔었습니다. 게다가 공화당인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이 만일 새 지명자가 낙태 문제 재론을 원한다면은 지지를 철회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콜린스 의원의 한 표는 49대 51 비율의 상원 구성에서 과반수를 결정할 수 있는 한 표입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사의 지명 전 일이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3대 31의 비율로 낙태 합법화에 대한 찬성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계 시민들을 조사해보니까 58대 36으로 반대가 높습니다. 중간선거 전에 지명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을 해보니까 46%가 yes, 48%가 no,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찬반이 갈려져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이념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니까 31%가 너무 보수적이다, 19%는 너무 진보적이다, 41%는 적당하다 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오늘 만일 선거가 벌어지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50%가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41%는 공화당을 지지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독립적인 부분의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49대 35의 비율로 민주당 지지가 높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뭐로 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민이 27%로 가장 높습니다. 경제가 23%, 헬스케어가 22%, 건 팔러시가 13%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평균 시민들은 투표를 결정하는데 매우 신중합니다.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종목별로 이민, 경제, 인종, 건, 세금 등등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아주 야무지게 따져보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잘 모르고 그냥 대충 결정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의 정치라는 이 제도 하에서 투표의 권리 행사가 나의 권리를 위해서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실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미국의 정치를 결정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즐거운 독립절 연휴 맞으시고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사해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7월 3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의 한 동굴에 들어갔다가 연락이 끊겼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가 실종 열흘 만인 어제 모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동굴에 갇힌 13명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지 15시간이 지난 현지 시간 오늘 오후 6시 태국 해군 특수부대는 이들이 모두 건강하며 군 의료진의 돌봄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령관은 생존이 확인된 아이들로 하여금 현 위치에서 물속 잠수로 동굴을 빠져나오게 하는 안이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앙라이 축구클럽 유소년팀에 소속된 11살에서 16살 소년들인 이들과 25살 코치는 지난달 23일 오후 훈련을 마치고 관광체 동굴에 들어갔다가 소식이 끊겼었습니다. 지난 주말 아이다호주의 한 난민 아파트에서 일어난 무차별 칼부림 사건으로 크게 다친 3살짜리 여자아이가 끝내 숨졌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용의자 티미 키너는 지난 주말 3살 생일 파티를 하던 곳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마구 흉기를 휘둘러 3살에서 12살 아동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성인 3명도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여전히 중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1일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 연방 대법관 후임을 찾기 위해 최소 4명의 후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매우 흥미로운 아침을 보냈다며 대법관 후보자들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후보자 2-3명을 더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오는 9일까지 후보자 지명을 완료키로 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산불이 유타주에서도 발생하면서 일부 산장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주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남동쪽 80마일 지점입니다. 이번 불로 스트로베리 저수지 부근의 산림 6,670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으며 심한 폭염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남부의 산불도 이미 34,000에이커를 전소시키고 2천여 세대가 강제 대피했으며 군용 화물기 2대와 민간 항공기, 지상 소방대원들이 불길과 싸우고 있습니다. 시애틀시의 바와 레스토랑에서는 앞으로 소다수를 마실 때에도 스트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애틀시는 쓰레기를 줄이고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 7월 1일부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컵이나 그릇의 사용도 금지합니다. 업체가 이를 어기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공할 경우 최다 $250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시애틀 외에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그 외 다른 주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은 지난 4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40여 년 전)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쿡카운티 배심은 어제 1973년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다닐 루드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지금 76세인 그는 당시 10대였던 아내를 교통사고로 가장해 살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리노이 커머스 커미션은 악명 높은 링컨 토잉 회사의 영업 면허를 지속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불법 토잉으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831건이나 소비자 고발을 당했었습니다. 커미션은 이 고발이 링컨 토잉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의 반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날스에 있는 피사탑의 오래된 종들이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날스 빌리지는 이 탑 상층부에 위치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 종들이 노후함에 따라 이들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개의 종들 중에는 17세기와 18세기에 이태리에서 제조된 종이 3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스는 이 종들의 출을 비롯해서 부속품들을 수리한 후 10월에 다시 탑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89도, 밤 최저 75도. 독립기념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비 소식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89도, 밤 최저 77도. 목요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비나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90도, 밤 최저 68도.
금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62도입니다.